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또 자칭 무당파 두 분과 함께하는 더 락커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정규제전 한국경제 주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강호에 데뷔한 이석현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철새 평론가 이석현입니다. 파닥파닥. 어유, 정규제 주필님이 바로 웃으셨어요. 저희가 거의 뭐 기침만 해도 좋아하십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철새 뭐 파닥파닥 하려면 좀 몸무게라도 좀 그래서 못 날라요, 더 이상. 좀만 알기를 이게 못 날리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이게 딩글딩글 도는. 그렇지 않아도 첫방 끝나고 제가 참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카메라 왜? 마사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공중파의 화면은 차가웠다. 이렇게 달덩이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좀 취했다.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인류의 희망, 위고비, 마운자로를 마운자로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게 PPL 하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제가 마운자로의 비공식 홍보대사를 노리고 있고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주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죠. 그래서 이번 주 맞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번 맞고 이제 조심하세요. 그 주사 그 버릇됐나고. 약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담 걱정해 주시는 거고. 그 댓글에 맞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효과가 없다고. 그렇죠. 이게 마운자로가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죠. 홀쭉한 모습으로. 이게 정치평론 고품격 정치평론도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이 다이어트 효과도 같이 보시는 교양 과학 프로그램 제가 이거 노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긴 그 사무총장이 좀 방송 모니터했을 것 같은데. 이긴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각계 후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철새다 보니까 여러 쪽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뭐 친한동훈계 뭐 다 있습니다. 친한 분들이. 근데 가장 인상적인 대표.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 한판 승부의 남자 아닙니까? 시즌 1의 주인공. 그렇죠. 김성회 의원이 전화가 바로 와서 정말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아니죠. 이제 옷이 그게 뭐냐. 의상이 문제다. 소위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유튜브니까 뭐 가다마이가 그게 뭐냐. 가다마이가. 그래서 구로가 좋다. 또 일본어를 자주 쓰시네요. 구로가 뭐예요? 구로 검은색. 검은색이 좋다. 구로가 좋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넥타이는 그게 또 뭐냐. 그래서 사실 이 넥타이는 제가 또 브랜딩입니다. 회색 분자라는 의미로 그렇죠. 저도 회색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잔소리가 참 많았고 또 이긴 총장은 너의 이력을 너무 희화화하지 마라. 제 걱정을 또 합니다. 마지막에 또 개혁신당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근데 이긴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좀 더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가기를 좀 원하는 그리고 또 갸륵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러나 기인 형 나는 경박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내 DNA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규재용을 웃겨야 이 방송이 산다. 이제 두 번째 웃었어요 지금 정기재 주필께서. 아니 근데 두 분 넥타이 색깔이 뭐 그래 근데. 그렇습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습니까? 쌤이 은근히 패션에 우중충해. 정말 영세븐티에게 어른들이 약간 좀 그 밝은 색을 좋아하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분발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아이템은요. 또 우리 UC 바클리 출신인 우리 이석현 평론가가 아주 빛이 날 수 있는 미국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 6시 57분 거의 7시입니다. 본인의 SNS에 우리에게 그 상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글을 올리면서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와대 반응도 나왔는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관도 움직이고 있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듣겠다는 건데,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우리 국회가 미국과 협정 이어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주필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이 네. 대미 협상 관련해서는 이 국힘당이 초반부터 아주 말하자면 트럼프의 압력을 넣고 마치 미국이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를 우리 대신 혼을 좀 내주라 하는 예.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대미 협상 합의라는 것은 지금 말은 협정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국가 내 조약이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협정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냥 MOU예요. 예. MOU를 가지고 협정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힘당에서 비준을 받아라 하고 국회 이제 비준 받아라.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이 문제가 표류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국힘당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준 없습니다. 아하. 비준 없이 그냥 정부 발표로 MOU를 체결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국힘당이 지금 나서 가지고 비준을 받아라. 왜 이게 비준을 받을 수 없는 성질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보겠다는 의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향. 예, 이걸 가지고 무슨 정해진 법률 조항처럼 예를 들어서 비준을 받아라. 뭐 어떻게 되느냐고 시콜콜이 묻으면 모든 게 유동적이죠. 실제로 이 MOU 자체는 이 MOU가 정당하게 집행이 될지도 의문스럽고 트럼프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하자면 트럼프에게 무슨 사단이 생기거나 예. 그렇게 되면 이건 뭐 가볍게 폐기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예. 트럼프가 워낙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왔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영어 원문을 해놨습니다만 예, 여기도 올려주세요. 네. 딜이라고 하는 예? 아주 대통령이 쓰면 안 되는 천박한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Our trade deals.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장난을 걸어오는 것은 비열한 방법이죠. 뭐 국내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을 예. 이것으로서 한번 슬쩍 넘어가 보자는 알량한 수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송원석 의원이 그게 한국 국회의원이 트럼프의 장단에 따라 깨춤을 추고 있는 거죠. 깨춤을 추고 있다. 네. 자, 이석현 평론가 춤을 춰주세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 소셜 트루스에 이걸 안 올렸으면 네. 국힘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일이 왜 빨리 안 하냐 얘기 안 하실 거고 저 트위터 쓰니까 지금 갑자기 트루스 소셜. 예, 갑자기 화난 척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사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8% 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지금 미네소타에서 그 총기 IC. 이민 단속 예. 중에서 총기 사고, 성격 살인 사고가 되게 많고 굉장히 좀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좀 피봇하는 느낌으로 올린 것 같고, 물론 뭐 쿠팡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저는 그건 기우제성이라고 봅니다. 쿠팡 때문에 화나 있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까지 이게 이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린란드, 덴마크 그린란드 문제, 뭐 쿠팡 문제, 미네소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국내적 상황. 우리 문정인 교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국제 외교란 국내 외교의 어떤 연장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 트럼프의 경우에도 그런 좀 이번에 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SNS 올린 글을 보면 이분이 그 세 달락 정도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한국 국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대통령이 네. 정성스럽게 세 달락을 쓰면 네. 그게 또 진지한 게 됐나? 그러니까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질이 네. 되게 특이해서 그런 건데 예. 저는 뭐 제가 청와대 분들 좀 네. 확인한 바로도 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하지 않게 취급한다는 아닌데 예. 또 하나는 시장이 지금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러려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급파해서 정부 그 부처에 많은 분들이 급파해 있기 때문에 예. 뭐 조기에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학판에 이렇게 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주피님도 같은 입장이세요? 아니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 네. 대부분이 이 관세 문제에 대한 판결이 곧 나온다고 대법원에서. 곧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지금 6대 3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 대법원 그 판사 9명 사이에 상당한 어떤 불협화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이 트럼프가 소위 그 상호관세라고 리사이프로컬 테리프라고 때린 것이 예.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 미국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이미 1심, 2심의 판결이거든요. 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조차도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떻든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면 이 자체가 사실은 새로 맺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MOU가 되는 것인데 어떻든 대한민국 정부는 저 정권 초반에 국힘당의 지극한 아주 극적인 비협조 내지는 그 판깨기 전략 이재명 대통령을 국제 무대에서 예. 우리 편인 말하자면 국힘당 편인 트럼프를 이용해서 모욕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붙여 주건데 다 실패했습니다. 예, 예. 다 실패하고 국내 기독교 세력까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대미 정책을 그야말로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또 그 짓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태도가 지극히 사실은 못마땅한 이거는 정말 그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저 정부가 소위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은 협상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예. 일본이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예. 일본 같은 경우나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지금에 와서 뭐 상업적 합리성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문도 있고 하여튼 이 저 대미 협상 문제는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그 방위 계획이 훨씬 우리한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국힘당은 지금 방위 계획으로는 붙어봤자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붙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방위 계획은 그야말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그 한국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로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저 80년을 계속해오던 소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책임진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자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보수 정당으로서 그 문제는 모른 척하고 아주 말초적인 이런 거 가지고 트럼프의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짜증스럽죠. 짜증스럽다. 네, 왜 저러냐 저 정당은 예. 이런 기분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그 대한민국의 방위 수준을 이제 북한과 대등하게 전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명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부분에 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장도영 대표는 지금 또 트럼프한테 전화해라. 이재명 대통령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전화해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화할까요? 관성적인 뭐라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장도영 대표가 식사를 다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힘이 나셨나 보네요. 근데 사실 아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해보는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고 났으면 예. 왜 당신은 전문가 놔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영어도 리스크를, 못하면서 역으로 리스크를 자초하냐 이렇게 나올 뻔한 논평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논평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제 생각이 잘못하셨네요. 짧았습니다. 예, 제 생각이 짧았고요. 아무튼 국방 문제 나중에 또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김주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명 조치다라는 것이고 큰 틀에서 한동훈 천액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제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야, 진짜 일단 조용히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있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니,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체를 지금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열흘 동안에 이제 제가 탈당을 안 하면 그 제명이 되는데 당원의 제명은 그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이거 그냥 그 가처분으로 갈까 하다가 최고위원회까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장동혁 당대표와 지금 현재 최고위가 저를 제명한다는 결정을 자기들 손으로 내리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저는 물을 거니까. 예,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오늘 오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따끈따끈한 본인의 입장인데, 자 일단은 29일 최고위 회의가 있습니다. 장종혁 전 대표가 복귀하면서 첫 최고위를 하면서 관련한 제명 결정 곧 임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결정문 보셨습니까, 주필님?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그 결정문. 예, 그 뭐 윤모 위원장이 발표한 예. 결정은 봤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희한하더군요. 예. 그 장동혁 본인 우리 김종혁 본인이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무슨 뭐 총체총화적 의지 뭐 예.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참으로 곤란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소위 이 나치즘이나 또는 스탈리니즘이 얘기하는 예. 말하자면 어떤 지도자의 총체적 일반 의지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지도자, 이런 소위 소위 민주적 중앙 집중제라고 얘기되는 지배 구조에 선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적 중앙 집중제라는 것은 레니니즘의 원칙에 따라서 주로 스탈린 사회주의 때 하던 겁니다.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런 발언을 지금 무슨 뭐 윤리위원회인지 뭐 감사위원회인지 하는 위원장이 내놓는다는 것은 김종혁 그 최고위원 본인이 이거는 나치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나치즘적이라기보다는 스탈리니즘에 아하. 가깝죠. 예. 그래서 그거는 참 괴이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 뭐 이런 것들, 정보 심리전에 해당 뭐 이런 것들,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 나가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괴한 문장들로 정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3년 전 이준석 대표 때가 아무래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시감이 들었고,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드라이하게 좀 썼습니다. 이런 뭐 자유의지니 막 말을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이준석 나가라 뭐 이런 정도였는데 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쩔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고, 이런 결정문이 나왔는데 참 국힘에서 연판장 하나 안 돕니다. 그렇게 연판장 좋아하시던 분들인데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면 정말 10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내에서 그렇죠. 의원분들이 참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처음 본 단어였어요. 청지기. 이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교회 안에서 그쵸. 예, 성경에 청지기. 이거는 확실히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어휘인 것 같고, 네. 정보심리전. 이거 소위 밀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가 종교와 어떤 그런 군부를 추억하는 밀덕 세계관에 어떤 끔찍한 혼종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너 싫어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사실상 너 싫어 나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길게 쓰니까 아, 그래도 여러 얘기를 결정문에? 하잖아요. 그냥 서로 싫다 그러고 완타치를 하든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참 이렇게 또 해설해야 되는 게 귀찮긴 합니다. 예. 민주적 중앙 집중이라는 것은요, 선거는 하지만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같은 체제를 이제 흔히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말하자면 혈통에서 그나마 민주적 방식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닌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방식으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는 그 총화의 의지 이를 표현하는 표현 기관으로서 독재를 하는 거죠. 그 지금 국힘당에서 저런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정도인데, 저는 공산당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스탈리니즘에서 저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을 자기는 아마 그 어디에선가 공산당 조직 이론 이런 걸 좀 봤어요. 옛날에 수시적에 저걸 들고 나서 네. 얘기하는 거 제가 깜짝 놀라는데, 그 국힘당은 제가 늘 비판하는 게 아직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국힘당은
군인의 지배 체제를 판검사의 지배 체제로 바꾼 데 불과하고 예.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제가 늘 비판하는 게 저런 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당 아직까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데 불과한 용어들이죠. 참 딱한 일이다고 저는 딱한 봅니다. 일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SNS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라는 것이고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일부 그 결정문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이제 SNS에 올렸는데, 자,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 뭐 입장을 내실 뭐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자꾸 워딩들 좀 인플레되고 있다는 좀 느낌은 있어요. 인플레? 자꾸 이게 다 계엄이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계엄이라는 걸 붙이는 건 한동훈 대표가 사실 민주당이 잘하는 일이죠.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칼럼이나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아닌 사람 중에 제일 호의적으로 보는 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친한계로 친한이 아니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서 우호적인 칼럼을 쓰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냐? 그렇죠. 너는 친한이냐? 도대체 어디냐? 근데 친정규제다. 그렇죠. 친정규제로 제가 이제 결론은 났는데. 제가 웃겼어요. 정규제 대표를 웃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3번 웃었어요 오늘.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는 제명거리, 징계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저 과도한 인플레, 보캐블러리가 인플레되고 하면 예.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머쓱합니다. 같이 화내줄 동기가 필요한데 예. 혼자 화나 있는 한동훈 좀 대표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 축출 때랑 비교를 하면 좀 여의도 밖에 에너지가 약해요. 당시에는 여의도 밖에 일반 대중분들의 이준석 좀 불쌍하다.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제가 좀 약간 변태적 심리가 있어서 지지층을 만나면 왜 사랑하게 된지를 여쭤봅니다. 꼭. 그분을 그 그쵸. 당 대표를 왜 이준석을 좋아하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다 그때 얘기하세요. 언제? 그때 쫓겨날 때, 기자회견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장면을 얘기. 그만큼 그때 파급력은 강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그 파급력을 못 낳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이준석 대표는 의제 중심의 아젠다 중심의 정치인 면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님은 좀 인물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자유, 뭐 페미니즘이나 PC주의 이런 문제나 뭐 경제적으로도 우파적 정책, 의제를 내놓았던 정치인이었고 대신 한동훈 대표님은 좀 인물에 대한 매력에 빠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한동훈 전 대표 좋아하시는 분 안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무서워서 취재하세요. 가지 못해요. 그래도 이제 이분 외부 힘 약하다고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몇만 명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했었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2월 8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 열 예정이다. 벌써 광고 나왔거든요. 네. 주필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떻든 진작에 저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진작에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급할 때는 길거리로 나와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정치인 행동 강령의 기본이죠. 예, 길거리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거리에 직접 나가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거리에 나가고 있지도 않는 네? 실내체육관. 그리고 근데 이게 지지자들이랑 만나는. 국힘당이라는 것은 네. 사실 이 과도 지배 체제거든요. 과도. 왜 예. 이 이준석 문제 또 한동훈 문제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그 과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주정당의 민주적 그 대의 구조가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가 당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원들 전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공천권들이 중앙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라는 2인자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 장동혁 겨우 8일 동안 단식해서 한동훈에 대한 말하자면 절대적 우위, 당권의 확실한 장악
용으로 8일 동안 단식했나 아하. 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하. 그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다 그러니까 지금 예. 특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단식했습니다만은 그 특검이 굉장히 우스운 특검이 될 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죠. 말하자면 신천지 문제, 그거는 국힘당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단체 이러면 그건 국힘당에 해당이 문제고 예. 그 특검을 하자고 단식을 했지만 사실은 특검을 거부하는 단식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천 헌금 이 문제인데 공천 헌금 문제는 국힘당에서 훨씬 심각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짐작하는 바 그대로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단식을 했습니다마는 정계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단식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8일 동안 단식하고 겨우 지금 나오는 작품이라는 게 한동훈 몰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권을 확실하게 털어지기 위한 8일간의 단식이었다. 참 저래 가지고 되나? 정당이 저런 식으로 하나? 좀 민주적으로 뭔가 못하나? 민주적 조직으로 정당다운 맛을 좀 보여줄 수 없나? 왜 저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들죠. 예. 그냥 한동훈 대표로서는 뭐 당연히 자기를 쫓고 있으니까 길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길로 나가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로 나가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실내체육관이다. 아니 이게 뭐 실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지자를 자기 지지자들과 지지자만 만나는 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제 지지자 외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싶게 만들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의제, 저번처럼 새벽 배송 문제 같은 거를 계속하면 한번 너 한판 승부에 나오셔라. 그럼요. 토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제를 계속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의제를 쭉 밀고 나가셨다면 쿠팡 노동자들이 같이 집회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의제를 주도할 정치인이 쓰러져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약간 팬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사실 좀 피해자 서사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경우가 딱 그런데 예. 매번 그냥 65대 35. 저는 국힘 내 한 35%는 늘 있다고 봐요. 개혁 소위 성향에. 개혁 보수. 근데 맨날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와줄 이유가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딱히 잘생겼거나 뭐 딱히 뭐 섹시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서화합, 바보 노무현. 매년 떨어질 거 알면서도 부산 가서 출마하고 이제 그 의제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의제를 가지고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하시라고 제가 늘 칼럼을 통해 지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뭐 기회가 별로 없었나 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태생적으로 예. 한동훈 본인도 윤석열과 똑같은 낙하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낙하산까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계를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용기 있게 길거리에 단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건데 못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본인이 그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증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기회가 된 겁니다. 예. 도전, 미션. 그렇군요. 시험대에 올랐다. 그쵸. 한동훈식 정치가 과연 확정성 있게 거리에 나가서 그럼요. 더 플러스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가 근데 좀 이게 의사 진행 발언인데 원래 평소에는 선생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고 제가 온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에 반대가 돼가지고 왜 갑자기 선생님이 저렇게 되셨나 좀 의아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온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런 얘기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그 이긴 그 총장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실력으로 삼루에 간 줄 안다. 태어나 보니까 삼루였다. 였는데 자기 실력으로 삼루타를 친 줄 안다. 뭐 그렇게 외부에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만큼 그동안 이제 쉽게 했다면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밀린 빚을 좀 갚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 들고 뭐 혹시 아니요, 그 장동익 대표가 단식을 하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국토대장정을 하든지 국토대장정 잠실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뭐 고생 말하자면 배틀. 뭐 그렇게 싸울 수 있죠. 삼보일배. 아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모든 뉴스가 다 보고. 누가 먼저 멈추냐 뭐 하고 이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죠. 매일 유튜브 하고 맛집 그럼요. 유튜브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재밌게 정치 국토 대장정 부산부터 내려가라. 네, 뭐 해주기를 바라는데 해주길 바라는데. 참 재미가 없죠 별로. 선생님은 늘 거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실내 체육관 게 아니다. 실내 아니 체육관. 예를 들어서 당원을 모집할 때도 네. 신천지, 통일교 이렇게 해서 모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길에 나가서 본인이 종이 들고 한동훈입니다. 하고 저와 함께 한 장씩 해주십시오. 한 장씩 받아라는 아, 예, 국민의힘을 입당, 저를 보고 입당해 네.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그게 자, 근데 이번에 그 장도혁 대표의 요 하나만 짚고 단식을 멈추게 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현장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2016, 2017년에 국회 처음 가는 이후로 10년 만에 온 건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 듀피님도 좀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별로 좋지 않게 봤습니다. 좋지 않게 보셨어요. 네. 왜 나오시나? 네. 속세를 다 잊은 듯이 살고 계시다가 10년 만에. 네, 왜 나오시나 국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나오시나? 좀 더 참으시지. 아쉽다. 옆에서도 누가? 또 계속 찔러댔구나. 네, 네. 나와 달라. 그 옆에서 찔러대는 친구가 있구나. 예. 친구들이 그날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은 지금 보세요. 뭐 저 경북지사, 대구시장 선거에는 지금 뭐 바글바글 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인산이네. 한 있잖아요. 1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네. 짜증납니까? 저 당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예. 예. 그러니까 저 당이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뭐 정치하는 게 아니라 뛰쳐 나와도 뭐 될까 말까 한 판에 대구 경북에 몰려 TK나 들어가지고 몰려들어서. 전부 하는 짓이냐 이거죠. 머리 들이밀고 그거는 저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 예. 그 명함을 들고 들이밀어서 지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건지 좀 짜증스럽죠. 짜증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퇴행의 연속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건너온 탄핵의 강인데 예, 예. 거기를 연어처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잘 풀어서 선거 연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이준석 대표가 보류했어요. 그렇죠. 예, 장도혁 대표와의 그 특검법 연대를 보류. 특히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키즈라고 욕 먹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 나타나셔 버린 거죠. 그래서 감정이 확 상했군요. 뭐 상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알겠어요. 참 연대하기 더 애매해진 인물이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었고 또 이제 뭘 위한 단식이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마지막이었다. 차라리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랑 얘기를 하고 그 마무리를 했으면 또 우상호 수석이 밝힌 바로는 원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시에 오니까 그걸 4시로 미뤘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단식을 풀어버린 거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 왜 단식을 했고 왜 그만둔지 사람들이 크게 알아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냥 그러려니 이제 식사를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현실을 국힘이 빨리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출된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있을 수 없죠. 그 본인 자필로 막 여러 가지 쓰고 막 글씨는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보셨어요 혹시 글씨? 아니 그 인터넷 다운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직접 쓰신 거예요. 본인 쓴 거예요. 그 본인이 직접 본인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붓글씨로. 5일차, 6일차, 7일자가 폰트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진짜 다운받은 건가? 근데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보고 이 정도 쓰려면 이건 다운받은 거다 이렇게. 본인이 쓴 걸로 불신으로 저는 알고 가득하세요. 있는데. 예. 믿어주세요. 예, 내일 또 이제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이제 판사의 선고가 있는데, 자 일단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였다라고 기소를 했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또 선고 이후에 또 국힘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주필님부터 말씀 주시죠. 글쎄요, 아마 이제 이 선거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국힘은 왜 우리가 정리를 못했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 과정도 아주 공판 과정도 지금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예. 근데 또 단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아마 본인들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상대를 인정해 주고 하면서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입장을 좀 같이 해주기도 하고 이런 면을 보여야 국민들이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완전히 따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모양이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아마 김건희 재판이 계속되고 하면서 아마 이 정치보다는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이 국민들의 관심이 더 옮겨가겠죠. 그래서 국힘당은 조금 김 빠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석근 평론가. 이번 선고는 사실 한마디로 특히 도이치 그 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예. 검찰의 어떤 흑역사를 재확인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난 대선에 걸쳐서 검찰이 유야무야했던 사안이고 사실 저는 뭐 민주당의 강경파의 어떤 검찰개혁 방식엔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건은 정말 검찰의 쪽팔림사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건희 여사 본인 피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을까 싶고요. 저 나름 이제 11년 차 이 업계에 있지만 11년 차이세요? 그 나름 오래됐습니다. 아. 참 가짠타는 조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 혐의에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이 구형됐는데, 그러니까 총 이제 징역은 15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징역 15년 구형됐는데 23년이 나왔는데 15년 플러스가 될지 15년 이하가 될지. 글쎄요, 뭐 부부가 같이 지금 재판을 예, 받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잔혹한 잣대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예. 사실 이 김건희 여사가 모든 화근의 지금 뿌리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저렇게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나. 또 저는 사실 우리 사회의 그 김건희 권력이 있다 그러면 불나비처럼 또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고 나서 1년의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를 따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벌였던 그 경쟁들이 있거든요. 긴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줄을 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관저주의를 배회하고 했던 우리 사회의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아주 전부인 줄 알고 터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맞추어서 이제 살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부남원 같은 짓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의 결론이죠. 뭐. 그런데 예. 글쎄요, 저는 사실 기분 같아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싸그리 공개되어서 참 그야말로 저 추문의 예. 부끄러움이 쭉 한동안에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그 동안에 그렇게 또 줄을 섰던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글쎄요,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판사라도 감경의 어떤 주장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비교적 뭐 구형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또 재판이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 그 장면을 또 내일 준비되면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얘기입니다. 이제 합당 제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과정이 문제였다. 당내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더 거센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도 명색이 최고위원인데 1, 20분 전에 통보받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이제는 그런 이제 감정의 고를 좀 이겨내고 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통합에 매진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천 일정을 잘 밟아서
이 대선 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쳤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나간 얘기로 설왕설래를 길게 가지고 가는 건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큰 목표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인데 합당 될까요? 합당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통합이라는 명분 자체가 당원들 민주당원들께서 그냥 그 명분을 크게 부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절차적 문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기저에는 사실 이건 노선 투쟁이고 권력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까 우상호 그 수석께서는 부인하시는데 저는 이게 당에 돌아오셨구나 이제 공천 받고 선거에 나가셔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강원도 쪽으로 그렇죠. 예,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노선 갈등은 이제 중도로 가고 싶은 이재명 vs 좀 선명한 진보이고 싶은 전통적 민주당 요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입니다. 이게 엄청 높은 건데 예. 대신 민주당 지지율은 40%죠. 그 20% 격차가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받지 못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확보해온 이제 소위 무당층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 20%가 국정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0.1%, 뭐 40% 후반대면요 정책적으로 좀 과감한 액션을 못 취합니다. 근데 60% 정도 돼야 이걸 한번 시험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동안의 기존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정서는 이념적으로 선명한 진보 정당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결국 50% 자꾸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와중에 조국 혁신당은 더 선명하죠. 이분들을 모셔와서 과연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 플러스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겁니다. 이게 보면요 정의당에 가깝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념은 제 예. 정의당 출신이긴 하지만 뭐 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뭐 사회권 선진국 얘기하시는데 뭐 토지공개념, 예. 검찰 개혁도 아주 빡세게 하시죠. 그리고 비동의 가늠죄, 차별금지법 이런 게 다 그동안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조금 유보해오거나 숨고르기를 했던 의제들이 많은데 이 조국당 DNA와 정책적 합당이 가능한가? 이거 선생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필님?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도의 그 전략적인 문제고 예. 또 복잡한 계산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토론에 붙이거나 합의해가지고 누구하고 합당하기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격적으로 발표되고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외형을 갖추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 이번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네. 어. 그 정청래 발표 정청래 대표의 발표 자체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데 오. 문제는 오히려 왜 합의가 없었느냐 사전에 토의가 없었느냐는 주장이 그렇죠. 사실은 비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런 반론들이 제기될까? 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나? 우리가 모르는 선거구의 획정이나 또는 분할에서 뭔가 다른 계산이 있나? 또는 예를 들어서 조국당이 혹시 저 호남에서 그렇죠. 어떤 뭐 약속을 받은 게 있나? 의회의 어떤 득표 가능성이 있나 하는 오히려 그런 의구심이 들죠. 어허. 그러니까 저건 예를 들어 뭐 당 일부에서 격렬하게 반발한다. 지금 뭐 공천이 겹치는 지역이 선명한가? 그래서 뭐 공천을 위한 격렬한 투쟁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저렇게 싸운다는 게 뭘 의미하지? 저 지금 궁금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더 드러날 수 있겠네요. 드러나죠. 나중에 가면 아마 드러날 겁니다. 예. 그런데 야, 저거 왜 싸우지? 저게 싸움거리가 아닌데 원래. 원래 하고 싶어 했잖아.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발표했는데 왜 싸우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예. 궁금하죠. 약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 말하자면 조국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상당히 이 고향에서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뭔가 변화를 내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약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 소위 이제 호남 쪽이나 전통적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이제 파다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공기업 감사나 그런 이제 임명들이 김현실장 선에서 많이 막혀 있다는 썰이
아니 뭐 돕니다. 누구에게 막혔다고 해도 왜 우리가 아니지 이런 거죠. 그죠. 뭐 이혜훈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우리가 네이밍이 안 되는 거지? 이혜훈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불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 노선 투쟁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셔서 근데 권력 갈등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명청 대전, 소위 이제 8월 당 대표 선거가 이제 거의 혈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민석과 정청래의 대결입니까? 그렇죠. 조국 혁신당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민주당이 오면 누굴 찍겠습니까? 아무래도 선명하고 더 이념적으로 네. 진보에 가까운 정청래 대표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아하. 뭐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경쟁자인 조국을 끌어들이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 정도는 네. 이제 민주당에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자의식은 좀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저는 두 달 뒤가 아니라 8월 달에 있는 당대표 선거를 위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이건 선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방선거 말고 아. 정청래 대표 연임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도전은 계속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주류는 대통령이 돼도 비주류다. 이게 참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예전에는 뭐 윤석열 정부 때도 초반에는 정말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있던 당대표가 이준석 막 축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예. 여긴 초기부터 이제 명청대전이라는 말도 생기고 막 합당을 해버려서 정말 힘이 없어서 가만히 뒀을까요? 저는 초반에는 힘이 있는데 참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당내 장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될 수도 요 있겠다는 안에 대해서 생각입니다. 주필님. 예, 저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총리가 예, 이제 별세했는데. 작고하셨기 예. 때문에 말하자면 이해찬 총리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그 가드 같은 역할을 맞아요. 예. 지난 뭐 몇 명의 대통령 동안 해왔죠. 그래서 이해찬 사후의 이 가드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지금 흥미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모르는 계산이 뭐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예, 그렇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뭔가의 계산이 자기들끼리 있는 겁니다. 지금 밀물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썰물이 딱 가면 이제 그 바위들이 드러나겠죠. 드러나고 거기 안에 그래서 뭔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궁금해졌어요. 계산이 좀 저도 막 궁금해졌어요. 궁금하죠. 주필님이 뭔가 이렇게 이 소설 얘기하듯이 딱 얘기하니까 재밌네. 예, 호기심을 좋습니다. 자극해 주셨네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사후에 또 민주당 어떤 국민이 펼쳐질지 그 얘기는 2주 후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현 평론가 오늘 어땠습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2주 전보다 네. 확실히 호흡이 안정돼 있고 그렇습니까? 오늘은 좀 괜찮았다. 지난 그래도 그 조회수 좋았어요. 그렇죠. 숫자는 잘 나왔죠. 네. 다행히 선생님 말이죠. 근데 이제- 숫자 다가 아니다. 그렇죠. 숫자는 다가 아니고 예. 저는 제 얼굴이 달덩이 나온 거 일단 네. 1차 충격. 2차는 왜 이렇게 떨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 좀 덜 떨고 오케이. 깨방정을 떨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회수를 함께 해주시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